그나마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얘를 얘한테 뿌려주는 거. 이거는 방법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방법이 우리가 한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를 3개랑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3개부터. 자, 3개를 나누는 구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과는 달리 뭐가 존재한다?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존재해요. 그렇죠? 식당에서 만든 밥을 제조 부문, 절삭과 조립 얘네들만 먹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만든 밥은 휴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드셔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휴게실에서 만든 커피는요. 제조 부문, 절삭과 조립 이분들만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커피 한 잔씩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보조 부문은 특성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간의 상호 용역 수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나는 분명히 내 친구 휴게실한테 원가를 주고 내 주머니를 털었는데 휴게실이 자기 나름대로의 원가 배분을 할 때 지가 또 나한테 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럼 받은 만큼 또 주고 또 돌려받고 또 주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원가 배부가 끝나질 않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끊어줄 거냐?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상호 용역 수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그게 문제라면 아예 없다고 치지 뭐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직접 배분법. 어떻게 하자?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자. 자, 근데 완전히 무시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줬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문제인 거지. 한번 주는 형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고 돌려받지만 말자라고 하는 게 바로 단계 배분법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서로 간의 상호 용역 수수 관계가 실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무시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게 바로 상호 배분법이었어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거 말고도 2가지 방식이 더 존재했어요. 첫 번째로는 단일 배분일법. 두 번째로는 이중 배분일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조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단일 배부하면서 직접 단계 상호. 그죠? 이중 배부하면서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총 경우의 수는 3개 곱하기 2개 해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다만 1차 시험에서는 나오면 얘가 나온다고요. 얘는 1차 시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놈 관련된 계산 문제는 나중에 2차 때 하셔도 솔직히 충분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99%의 확률로 얘가 나오고요. 1% 확률로 얘가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요놈과 관련된 것도 제가 해드리긴 할 거예요. 당연히. 해드리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실수가 20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와중에 1%의 확률로 나오는 요 녀석에 시간 투자할 거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볼 거냐? 단일이면서 직접, 단일이면서 단계, 단일이면서 상호. 그럼 우리가 셋 중에서는 당연히 어떤 애가 쉽고 어떤 애가 정확하냐? 쉬운 건 누구예요? 얘죠. 정확한 건 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단계 배분법은요? 얘는 쉬우냐 정확하냐 그거보다는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지. 그렇죠? 단계 배분법에서는 뭘 좀 기억하자? 뭐가 중요하다? 순서. 배분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죠? 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3가지 중에서는 단일이냐 이중이냐 중에서는 단일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하지만 직접 단계 상호 셋 중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상호 배분법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놈 관련된 거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